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2일 일요일 광명 우스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원 선발급 경주 설명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로 경고를 받게 되면서 한 주 정도 방송을 하지 못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방송도 삭제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뭐 계속해서 방송을 삭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채널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채널은 쇼츠 방송이라든지 결과 동영상을 올릴 생각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채널에서도 방송을 해 나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전 채널에서 계속해서 방송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채널을 만든 이유가 뭐 경마 쪽도 보니까 경고를 많이 받아서 채널까지 삭제를 당했었다라는 글을 좀 많이 봤습니다. 경고를 받게 되면 모든 작업이 정지가 됩니다. 커뮤니티 안에서도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면 2주 정지 먹죠.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되면 채널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언제 또 경고를 받을지 무슨 이유에서 경고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채널을 두고 만약에 경고를 받게 되면 그 예비 채널에서 방송을 경고 기간 동안 유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새로운 채널 함께 구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강자들이 대부분 선전 펼쳐 나가면서 결승전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경주 때는 뭐 김주석의 뒷자리 박중이 막혀 나가면서 선전 펼쳐 나갔었고 11경주는 김지영이 김옥철 상대로 취입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김옥철의 득점이 높다 보니까 김지영이 악착같이 취입승부 펼쳐나가면서 동반 결승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진웅의 선행을 노태경이 취입해 나가면서 이진웅하고 노태경이 동반 결승 진출했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주들 다음 회차도 뭐 이런 양상의 경주가 짜여졌다면 한번 좀 뒤집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결승전 뭐 팝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뭐 김옥철이 과연 비팝 선수들 도움을 받아서 특별 승급에 성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강자들이 우수급 경주는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자들의 선정 가능성 쪽이 유리한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팝과 비팝의 맞대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요 경주는 우수급이 쉽게 짜여진 편성에서도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승 가지 못했었던 6경주의 천호성이라든지 8경주의 김배영 10경주의 윤진규 정도는 충분히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7경주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인우하고 시속감 발휘 나갈 수 있는 김광호의 경합이란 점. 9경주는 이기호 전일 취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후미견제 나가다가 취입 나오지 못하면서 이성록은 결승 갔고 이기호 간만에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임경수활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김종혁 고병수의 직선 취입발이 최대 변수란 점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윤진규가 안정감 있죠. 전장현과 협공이 과연 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스쿱 전반적인 분위기 6경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팝과 비팝의 맞대결이죠. 이차현하고 김명섭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천호성이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황영근의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죠. 전적은 호미 마크 가능하고 홍석환도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강일 호미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천호성이 이차현 김명섭 제압해 나가면서 완승을 거둘 수 있느냐 이차현과 김명섭의 협공을 통해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도 선행감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차현도 때리면 잡혀요. 취입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직한 선행격발에 나갈 수 있는 황영훈이 힘을 쓰고 천호성이 몰고 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낙차 부담이 있었던 황영훈
황영근 뭐 직전 회차에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호성하고 황영근이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그리고 또 황영근이 타점 잡고 경주를 펼쳐 나가긴 상당히 수월한 상황인 만큼 시속감만 좋다면 아무래도 천호성이 철저하게 몰고 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이 아무래도 서로 눈치 잡고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영근이 덮고 시작하면 7번이 몰고 가고 뒷자리를 2번하고 3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잡고 때렸을 때 한 11초 때 중후반 정도 시속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속이라고 한다면 천호성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성속한 전정원이 4번하고 더 5번을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천호성 완승 가능하죠. 과연 황영근과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황영근이라는 점에서 전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은 7번하고 6번 7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2번하고 3번 중 둘 중에 한 명이 천호성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이 그래도 과거 충청권에 훈련했었던 홍석환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천호성은 자연스럽게 홍석환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석환이 자력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영근 입장에서는 선행 안 나가면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경주처럼 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영근이 홍석환 앞으로 자리 잡고 홍석환을 선행 못 나가게 막게 된다면 천호성은 자연스럽게 홍석환을 뒤다 붙이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차인이 때렸을 때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절도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명섭이 때리고 이차인이 몰고 갔을 때는 충분히 두 선수의 협공이 일상 가능하죠. 황영근이 넘어서려 가다가 퍼지게 된다면 천호성은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처럼만 이차인이 차분하게만 취입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5번 쪽이 4번 7번 차선으로 한번 과감하게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2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영근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연이틀 죽섰던 천호성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궁합은 좋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7번 6번 중심 7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정원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털리던 황영근이 털리던 전정원의 3차권 선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5번이 완벽하게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천호성 묶어서도 삼복승은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을 해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쉬웠습니다만 천호성 황영근만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하다는 점 황영근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지정원회 때도 컨디션 괜찮았었던 이인우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인재 주효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문인재가 낙차 부담이 있었고 12월 결혼 준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훈련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선행 승부도 안 되고 마크도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주효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우가 문인재를 몰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인우가 요즘 들어서 선행감이 많이 떨어졌죠. 직선에서 후미 공략은 상당히 잘해요. 강자들의 후미 공략해 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인우가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강호, 송현이 활용해 나갈 수 있죠. 주병환도 요즘 물이 올랐습니다. 시속감이 좋아요. 이진구가 또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호가 철저하게 이인우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딱 쫓아가게 된다면 이인우가 김광호 동반 입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광호 입장에서는 이인우와 협권 펼쳐 나갈 이유는 없죠. 철저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3번 입장에서는 지역 선배입니다. 7번 이진국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파업 라인 쪽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병환도 2주 전에 운 좋게 유경원이 후미견제 나가다가 유경원이 버텨냈고 유경원이 취임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전반적인 시속은 11초대 중반 나오기 때문에 3번이 몰고 가기만 한다면 2는 못 넘어섭니다. 3번,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누가 대타 출전이에요. 지종을 할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누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때려줄 수 있는 주병환, 이진국 팔에 나갈 수 있는 김광호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누하고 묶는 작전보다는 주병환, 이진국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아무래도 문인재가 힘을 쓰고 4번이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거나 4번이 젖히고 3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대당이 득점이 인정받게 된다면 뭐 지조곤 할때 컨디션 같던 두 선수예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하고 4-3은 이누가 재기랑 발에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누가 요즘 선행이 아니라 강자들 뒤만 노리는 경주가 상당히 많죠. 문인재가 때릴 수도 있는, 때리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호 중심으로 파업 선수를 묶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완벽한 협공도 가능할 것 같아요. 파업 라인 중심으로 적극적인 3복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인하고 문인재를 묶어서도 김광호 3복승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양분해서 배당 공략까지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 김광호의 선정 가능성 파업 선수들과 묶어서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경주입니다. 전일 김배영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뻔했습니다. 뭐 결승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직선에서 조선래가 넘어서다 보니까 김배영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결승 갈 수 있었었는데 아쉽게 됐었던 김배영, 점수에서 밀려났었죠. 금일만큼은 김다빈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가고 김윤호를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진식을 중심으로 류성희, 이주연, 김종재 파업 라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성희가 계속해서 타이밍 잡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힘을 쓰고 김지식, 김종재, 이주연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다빈 믿다가 김배영이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체크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다빈하고 김배영은 아무래도 창원 쪽에서 광주 쪽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20살 어린 김다빈이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성희 정도는 김다빈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3번이 힘을 쓰죠. 김배영은 철저하게 김다빈 활에 나가면서 짧은 취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락권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원호가 마켓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진식이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하고 5번, 2번 두 차권인데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김다빈이 충분히 류성희 정도 시속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넘어서게 된다면 5-3 마무리죠. 5번, 2번 차선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넘어서지 못했을 때는 2번하고 4번이 나옵니다.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20% 선에서 김다빈이 넘어서느냐 유성희가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김병 완성, 김지식 완승으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 상태 좋은 김배영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4번, 5번, 3번, 2번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빨래줄 경주 마음대로 버린다면 김원호도 김병만 쫓아가기만 하면 착순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이라고 한다면 이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2번, 4번 묶어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김병 인정하고 3번하고 2번 중에서는 아무래도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규 입장에서는 임경수와 협권 펼쳐 나가고 정혜권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때려야 될 수 있는 임경수입니다. 정혜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는 차봉수, 김종려, 고병수, 김홍건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임경수가 때려준다면요 이규호가 몰고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경수가 자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타점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규호 참 전일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성록을 제대로 활용해 나갔습니다. 추입만 나오면 되는데 이규호가 품이 계속해서 뒤 견제해 나가다가 결국 이성록이 직선에서 시속이 살아나다 보니까 이규호가 당황한 것 같아요. 천호석을 견제해 나가야 되지 이성록을 넘어서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국 견제 끝에 뒷바퀴 쳐다보다가 이성록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규호 결승 못 갔죠. 머리 쳐야 되는데 결승까지 못했었던 이규호. 그래도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기 때문에 임경수만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임경수가 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물론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종력 있고 고병수가 들이대고 전혀 죽었기 때문에 이규호도 우승 욕심에 직선에서 세게 나간다면 버텨내기 어렵죠. 결국 이규호의 뒷자리를 김종력이나 고병수가 쫓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종력 연이틀 답답했습니다.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금일은 좀 이루경주이기 때문에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주 전 고병수의 몸 상태는 최상이었습니다. 들이대게 된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3번 쪽이 좀 더 나은 5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임경수가 전형적인 선행 선수가 아니에요. 2번을 5번이 믿고 4번 정혜권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차봉수가 먼저 힘을 씁니다. 김종력이 가고 고병수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이기호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는데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죠. 7번, 1번이라든지 아니 3번하고 1번이라든지 3번하고 7번이라든지 3번하고 1번은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7하고 3 하나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뭐 빨래줄 경주를 만들 수 있는 편성의 시속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임경수도 눈치 봐야 되고 이기호도 임경수 선행활에 나가면서 흉이 나올 선수들 견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속이 전체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느리다면 김종력, 고병수, 차봉수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을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은 5번 인정하고 2번 버티기보다는 3번과 7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임경수가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2번 묶어서 삼복승 공략 가능하다는 점 3번, 7번 묶어서 파업 선수들 묶어서도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삼복승을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주입니다. 윤진규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공민하고 윤진규의 경합인데 윤진규가 넘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공민우가 고병수 달고 쏘면 윤진규가 힘들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병수하고 공민하고 고병수 지조훈련 때도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을 주력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진규가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민우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윤진규 결승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윤진규가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전장윤이라든지 김명래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지웅하고 유선우 여기에 장태찬 이상경의 파업 선수들입니다. 윤진규를 상대로 빼앗는 작전 펼쳐나가거나 박지웅도 얼마 전 저치기 나섰는데 11초 중반 끊어버렸어요. 유선우의 장태찬 붙어버린다면 윤진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윤진규가 달고 쏘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장윤을 달았을 때 쫓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유선호, 장태찬이 또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윤진규 머리가 아닌 박지웅의 선행을 활에 나갈 수 있는 유선우의 직선 취입발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유선우가 넘어서게 된다면 장태찬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 중심으로 박중이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가게 되면
또 선전 펼쳐 나가고 시속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윤진규가 또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이죠. 4호나 4칠입니다. 그 중에서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으로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윤진규가 빠른 시속 견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지웅이 때리면 저치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파업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치기 나선다면 1번과 3번 둘 중에 한 명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장윤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기 때도 김병하고 전장윤의 동반 입상 마크 되면 쫓아간다 말씀드려서 뭐 11배가 나왔었는데, 마크 되면 아무래도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전장윤인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선우의 노련함은 배제할 수 없죠. 6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윤진규가 가면 6-3하고 6-4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공략부터 한번 박중이 긁어주기만 하면 돼요. 윤진규가 이런 편성에서 타이밍 재다가 고전했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다는 점에서 4호하고 4-7 먼저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좀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파업 선수들 묶어서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윤진규가 전장현을 챙겨준다면 상황에 따라서 김명래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법 라인 완승까지도 좀 과감하게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진규보다는 파업서들의 협공 가능성 좀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옥철이 과연 이성록, 김민호, 김재영과 협공을 통해서 성공시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석, 국민호, 조성래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옥철, 이성록 믿다가 김옥철이 또 타점부터 때렸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1경주는 김옥철하고 이성록이 27기 동기생에다가 두 선수가 또 수성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졸업팀 3위하고 7위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협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록이 때려야 되고 김옥철이 몰고 가고 김민호의 김재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번, 4번, 1번 순으로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도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전일도 저치기 나섰었죠. 이규호랑 천호성이 꼼짝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성록의 훈련 파트너가 김옥철이고, 김옥철의 훈련 파트너는 그래도 임채빈이라고 썼어요.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록이 긁어주면 김옥철 충분히 특별 승급 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이성록이 최대한 도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버티기보다는 아무래도 김민호의 후미 견제가 유리한 상황인 만큼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은 2착만 해도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때려버리게 된다면 김민호가 얼씨구나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록이 버텨내면 아무래도 수성팀 안승, 기왕이면 김옥철이 이성록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27그 안승까지도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하고 26 두 차권인데 2번과 7번 쪽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김주석하고 공민우가 가평팀입니다. 공민우는 오리지널 가평팀이고, 김주성은 양양에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 선수들, 가평팀의 원래 양양팀인데 양양팀이 거의 해제 3명밖에 없다 보니까 가평팀 소속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파업 라인이에요. 공민우가 연이틀 힘을 썼는데 선행감이 괜찮았습니다. 김주석이 몰고 하죠. 조성래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이 때렸을 때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김주석이 때렸던 견주가 없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공민우 잘 갔습니다. 이번 편서 김주석이 공민우 몰고 가서 취패나가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김조성래도 간만에 결승 왔어요. 마크 되면 쫓아갑니다. 4번,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파업 선수들 묶어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호하고 4위 1인데 아무래도 김옥철의 시속감이 원체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옥철과 김민호 비법 라인이죠. 김옥철과 이성록 2번, 6번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에서 아무래도 2번, 7번, 6번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이 때렸을 때는 김지영이 3복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들 묶어서도 3복승은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목철의 특별 승급이 관건인 것 같은데 충분히 특별 승급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치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